오늘 수요일 오늘 주간 KBO 리그 5경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야간 메이저리그 중승부로 진행을 했고 중승부가 잘 들어와줬다. 역배까지 좋게 봤던 마이애미 컵스 1.5 마인, 어제 제가 생방송 1순위로도 추천을 드렸던 픽이죠. 시카고 컵스 1.5 마인, 이것도 잘 들어와줬다. 디트만 이겨줬으면 8배까지 들어왔는데 조금 좀 아쉽고요. 억가 좀 많이 당했는데 이제 연승을 한번 좀 타야 되겠죠. 오늘부터 출발. 어제 크보 경기들은 이제 단콘 오픈 첫날이었는데 역시나 뭐 변수가 좀 많이 떴고요. 특징이라 할 만한 거는 불펜 쪽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난다. 불펜 쪽에서 주도들이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좀 많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마무리급 친구들도 그렇고. 불펜들은 3일 이상 쉬면 조금 안 좋은 케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돼요. 아무래도 뭐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스태미너나 이런 거에는 좀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두산 하나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양 팀이 오늘 어제도 뭐 치열하게 경기를 했습니다. 어제 배당도 배당이었고 정말 치열하게 경기를 했고, 하나가 참 이래저래 다 되는 팀인 것 같아요. 그죠? 심우준이 잠실에서 홈런을 까서 그게 결승점이 또 됐죠. 그죠? 이게 아니었으면 연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야구에 만약은 없겠습니다만, 그죠? 서현이도 한 점을 줬다. 요즘에 불펜 투수들이 좀 거시기하다. 하나는 참 뭐 이래저래 참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뭐 경기도 술술 잘 풀리고, 뭐 누가 뭐 빠따 쪽이 안 좋은 뭐 투수가 괜찮고, 이거저거 다 되고 있는 한화의 모습이다. 두산도 생각보다는 역시나 좀 잘 비볐습니다. 두산도 요즘에 뭐 경기력이 대체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잘 비벼줬던 경기다. 하나 장줄이 일단 한번 좀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슬쩍 하게 되기는 됩니다. 장줄이 너무 길면 탈래야 탈 수가 없으니까, 그죠? 10연승. 올 최민석 대 한준서, 우리 신빙이들의 맞대결입니다. 최민석 같은 경우에는 싱커볼로고, 슬라이더 투수고, 그리고 스플리터, 일단 좌우 로케이션 다 있고요. 신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 선발 두 가지죠. 일단 볼질을 많이 하는가, 아니요. 볼질은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좌우 로케이션이 다 있는가. 일반적으로 서드 피치가 없어가지고 반대손 타자들한테 약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민석이는 둘 다 던집니다. 슬라이더 스플리터 둘 다 던지고. 그리고 포심은 안 던지고 싱커만 던지는 싱커블러고. 기본적으로 뭐 구위가 나쁘진 않은데 이 양반 특징은 음 땅볼 투수예요. 땅볼 투수. 삼진 능력이 좀 떨어지는 땅볼 투수기 때문에 두산하고 그리고 또 잠실하고 궁합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생각보다 이 홈에서의 경기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잠실은 그라운드가 딱딱하고 수비하기가 까다롭고, 두산은 내야 수비가 헬에 가깝고, 삼진을 잘 못 뽑는 신빙 땅볼 투수가 홈에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뭐 잠실에서의 성적은 괜찮았거든요. 4경기에서 3.18이니까 뭐 썼어 했는데 아직 뭐 샘플이 조금 적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신인으로서 좌우 로케이션 다 갖췄고 볼질 많이 안 하는 거는 장점. 대체로 조금 기대감이 좀 있는 선수인 거는 팩트. 하지만 약간 이제 수비 문제, 삼진 능력 떨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리스크들도 산적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선발로 올라와서 지금 좀 괜찮습니다. 그죠? 처음에 올라왔을 때 볼질이 너무 많이 나오면서 이거는 조금 신뢰하기 힘든 피칭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면, 계속 1군에서 던지면서 지금 볼질이 많이 줄어들어 있거든요. 이 양반 포커볼 던지잖아요. 그 포커볼이 아주 유니크할 정도로 잘 떨어지기 때문에 볼질 안 하고 제구가 되면은 어느 팀도 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정도 공이라고 생각해. 근데 지금의 황준서는 아주 좋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 성적이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 올해 지금 경기들을 보면은 홈에서는 0.90, 원정에서 4.07, 홈 원정 차이가 조금 있고, 아무래도 뭐 신빙이니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거슬리긴 하지만 대체적인 피칭 내용은 아주 좋아요. 요즘에 장줄 타는 거 조금 별로긴 한데, 그리고 배변도 좀 빠지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준서가 조금 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승의 8.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이번 시리즈에서 뭔가 한 번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요. 뭔가 오늘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언더에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대 SSG. 어제는 서로 빠따 싸움을 좀 한 것 같죠? 예, 어제 SSG는 요즘 빠따를 더 어렵게 못 치는데 간만에 빠따를 좀 쳤다. 12안타, 3볼넷, 5득점 하면서 빠따를 한번 쳤다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삼성은 불펜이 더 어렵게 불러나가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어제 불펜 4명 던져가지고 실점 1점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삼성 입장에서도 기분이 좀 좋을 수 있는 요소겠죠. 예. SSG는 해볼 만한 경기였는데 노경훈 쪽에서 좀 붐하면서 터지면서 지금 5연패까지 갔다.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SSG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선발은 가라비토 대 김건우가 붙습니다. 일단 가라비토는 전체적인 왁구는 좀 괜찮아 보여요. 딱 세 경기를 던졌기 때문에 얘가 좋은 선수다 나쁜 선수다 딱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구속이라든지 구위, 변화구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리그 적응만 얼추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 정도 봐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퀵모션이 너무 느리거든요. 그죠? 예, 그거는 좀 확실히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아마 SSG도 빠른 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가면 좀 작정하고 좀 뛸 것 같긴 한데 이 킥모션이 1.3초 정도 나와야 되는데 1.7초 이상 나오거든요. 이 친구. 이 정도면 2루에서 잡기가 정말 힘든 수준이거든. 그래서 아마 대놓고 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릴 만한 건 박종훈이죠. 예, 박종훈은 옛날에 뭐 그냥 대놓고 뛰고, 예, 그리고 주자들 나가면 이제 흔들리고 볼질하고 이런 것들이 박종훈의 문제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뭐 해탈하면서 한스인동도 또 잘한 스인도 있고, 또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해볼 만한 건 KT 투수진입니다. 장성호가 도루 저지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뛰거든요. KT도. KT 상대로. 근데 투수들이 아주 이골이 났어요. 뛰는 거는. 예, 그런갑다 합니다. 투수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대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도루를 막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다. 공 자체는 좀 좋으나. 반대 선발은 김건우입니다. 김건우를 앞세워서 불펜 대회를 많이 하는 SSG죠. 예, 제가 김건우 불펜 대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SSG가 승률이 좋다. 김건우를 낸 불펜 대회에서. 그리고 김건우를 낸 불펜데이에서 거의 언더 게임이 많다. 약간 오프너 느낌의 불펜데이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오버 게임이 아니라 언더 게임이 많다는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예, 어제 빠따를 양 팀 다 꽤 많이 쳤고 그런 상황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약간 이 라팍에서 지금 빠따를 좀 치고 시작하는 시리즈다 보니까 언더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10.5 기준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양 팀이 올해 라팍에서 4번 맞붙었는데 10.5 기준점을 넘긴 경기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어제가 처음이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은 홈에서 굉장히 오바팀. 하지만 SSG가 김건우 앞선 불펜데이는 언더팀. SS 자체가 언더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좀 고민스러워요. 그죠? 어제는 서로 빠따를 많이 쳤다. 예, 근데 오늘은 김건우가 나오는 게임 유독 언더 게임이 많았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홈에서 빠따를 좀 야무지게 좀 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홈에서 계속 오버만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중간중간 언더가 뜰 수 있는 경기들은 우리 한번 쉬거나 아니면 보거나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 정도는 듭니다. 라팍 경기 이런 경기들은 참 언어먹 건들면 진짜 심장이 좀 콩닥콩닥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언더를 볼 요소는 충분히 좀 있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김건우 나오는 경기라 가지고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김건우가 나오는 경기에서 역배를 터트린 사례도 꽤 많고 실제로 등판한 경기들 보면 승률이 한 대충 50%는 되거든요. 가라비토도 리스크가 없진 않고 근데 배당이 사실 저도 뭐 삼성 쪽을 좀 보고 싶은데 1.35 배당이라서 이거는 바로 이제 브레이크. 저는 이 경기 배팅을 한다면 차라리 역배를 갈길 것 같습니다. SS 역 10.5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또 홈에서 뭐 기세도 좋고 하긴 한데 저 배당은 좀 말이 안 된다. 라파하게 변수성. 그리고 SSG가 간만에 어제 빠따도 좀 쳤다. SSG 리드 잡으면 잘 안 뒤집어지거든요, 그죠?
다음은 NC 대 KT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는 NC가 조금 대환장 경기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경기 1회 말루 찬스를 원아웃 말루 찬스를 잡았는데 거기서 이제 박건우, 손아섭이 범타로 물러났고 박건우 뭐 둘 다 삼진이었나 뭐 어쨌든 아무튼 거기서 찬스를 못 살렸고 그리고 수비 쪽에서 실수 나오면서 라일리 약간 멘탈 터져가지고 경기 붐 요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더 정도 봤는데 언더는 좀 잘 들어왔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선발은 로건 알렌 대 매트릭 머피 이렇게 나오고요. 예, 로건 알렌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등판입니다. 예, 7월 10일 이후에 10 며칠 쉬고 등판이다. 알렌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홈에서 굉장히 좋다. 예, 홈에서 올 시즌에 7경기 등판해서 2승 2패, ERA가 2.45니까 홈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특징이 있고 다들 아시겠지만 KT가 자원 상대 꽤 강점이 있는 팀이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이 KT 상대로도 굉장히 좋았어요. 예. 시즌 초반에 거의 만난 거였고 시즌 초반에 본인들이 이제 홈에서 등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정에서만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6이닝 2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자원 상대 꽤 강점 있는 KT 상대로 원정 3경기에서 잘 던졌다. 예, 근데 알렌은 홈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기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고요. KT가 지금 로하스도 어제 경기 안 나고 뭐 대수비로 들어갔죠. 어제 일단 강백호의 복귀는 안현민하고 좀 시너지가 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백호가 안타를 쳐야죠, 그죠? 안타를 치고 타격감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거는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 아무튼 알레는 기대감이 있다. 패트릭 머피 중간에 데려온 용투 자원이고요. 네, 이 친구 일단은 이강철 감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한 게 불펜에서 한 세네 번 던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불펜에서 딱 한 경기 던지고 오늘 선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펜에서 2이닝 던졌기 때문에 아마 오늘 긴 이닝을 던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뒤에 롱 자원을 좀 붙여야 되는 이런 피칭일 것 같고요. 롱을 누구로 붙일지 모르겠는데 이 머피 이야기를 할 때 소영준 얘기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소영준이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 정도 하게 되는데 소영준이 3일 전에 95구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나는 배재성 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일단은. 예. 아무튼 미국에서 아니 MPB에서 뛰다 왔고 최근 커리어가 계속 이 선수는 이제 불펜으로만 뛰었던 선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닝을 시즌 중반에 늘려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예. 갑자기 이닝을 막 5이닝, 6이닝 이렇게 팍팍 못 늘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KT는 오늘 1+1 개념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트릭 머피 같은 경우에는 불펜에서 등판해서 포심, 싱커, 커브 이렇게 던졌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반이 최근 커리어에서 불펜으로만 거의 뛰었을 때 로케이션을 보면 포심, 커브, 싱커 이렇게 던진단 말이야. 근데 이런 로케이션으로 크보에서는 조금 좀 빡세요. 예. 일단은 변화구가 지금 커브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크보는 타자들의 특성이 그래도 갖다 맞추려는 스윙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느린 변화구는 조금 좀 메리트가 좀 약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커브 볼러가 많이 없죠. 그죠? 예, 메이저리그는 많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일단 하나는 우려스럽고요. 근데 뭐 앤더슨이나 이런 선수들도 커브 같은 걸로 또 재미를 많이 보는 거 보면 위력만 받쳐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맥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변화구를 커브만 하나 던져서는 안 되거든요. 선발 투수가. 예, 근데 뭐 옛날에 뭐 선발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구종을 꺼내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포심 구위라든지 싱커의 위력 자체는 좀 있어 보여요. 메이저에서 떴을 때도 보면은 땅볼 요도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피홈런 억제 능력만큼은 굉장히 좋았다. 메이저리그에서 피홈런 억제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극단적인 땅볼 투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었다. 뭐,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오늘 경기에서 많은 이닝을 못 던질 것 같은 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예, 그렇기 때문에 KT가 지금 뭐, 불펜에서 복귀 자원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은 아직 중간다리 불펜들은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롱으로 누가 붙을지, 그리고 그 롱 자원이 얼마나 해줄지가 오늘 경기에서 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영준이 나올지, 배재성이 나올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 형준이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일 전에 90 몇 골 던졌기 때문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롱의 역할이 될 수가 없거든. 이 정도 일정에서 나오면 형들. 끼케야 뭐 1이닝? 진짜 좀 무리하면 2이닝 정도일 텐데 이러면 롱의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재성이를 붙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예. 재성이는 좀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운영들이 오늘 KT 경기는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매치업에서 KT 중간다리 불펜들도 많이 헐거워진 이런 입장에서 KT 쪽을 좀 보는 것은 좀 쉽지는 않고 NC를 봐야 되는데 NC가 어제 경기를 너무 개판을 쳤기 때문에 조금 손이 좀 들 나가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고요. NC를 본다 그래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로건 알렌이 워낙 KT전에 강점을 좀 보여오기도 했고 KT가 오늘 투수진 운영하는 게 조금 좀 어려운 경기긴 하다. 그래서 NC 승 8점은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아 대 LG. 불펜들이 어제 둘 다 털렸습니다. 그죠? 예, 둘 다 털렸고, 어제 기아는 정말 뭐 대환장 경기를 했죠. 그죠? 예, 어제 항상 버머 형님도 참 불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해요. 맨날 인상만 쓰고 있고, 뭐 그런 거 좀 있다. 아무튼 LG가 어제 극적으로 뒤집어서 기분 좋게 이겼다. 근데 LG도 불펜 쪽에서 실점들이 좀 나왔다. 이런 거고. 어쨌든 양 팀 다 불펜 쪽에서 좀 실점들이 많이 나왔고, 기아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저영형 쪽에서 이제 몰려서 나왔는데, 뒷문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또 선발도 중요할 것 같고, 서로 좀 빠따를 좀 쳐야 되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발은 김도현 대 요니 치리노스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좀 선발 왁구는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도현이 올 시즌 기아에서 나름 한 3, 4 옵션으로 아주 뭐 좋은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뭐 볼질도 좀 있고 소위 이제 WHIP 윕이라고 하죠. 윕을 좀 많이 내보내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좀 잘 맞긴 맞거든요. 그죠? 대체적으로 세부적인 기록들이 아주 빼어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피안타율도 높고, 삼진 비율도 좀 떨어지고, 볼넷 비율도 그렇게 뭐 아주 인상적이진 않고. 근데 꾸역꾸역 좀 잘 막는다는 게 특징이고, 뭐 기본 왁구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G는 상대 전적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이 약간 좀 특징이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에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좀 털린 경기가 한번 있었다. 이 양반이 근데 좌상반은 따로 없을 텐데 궁금하니까 잠깐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 좌우 로케이션이 다 소소하기 때문에 LG한테 특히 상성이 안 좋고 이런 타입은 아닐 텐데 올해 좀 좌상바가 좀 심하긴 하네. 이 양반 좌우 로케이션이 다 괜찮은 양반인데 슬커치 좌상바가 좀 심하긴 심하네요. 유의미하게 좀 심하긴 하네. 그렇고요. 반대 선발은 뭐 상성은 조금 좀 안 좋다고 좀 봐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LG 원정 가서 좀 그랬고. 근데 도현이는 결국엔 꾸역투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출루는 많이 시키는 편이기 때문에 위기를 좀 탈출할 수 있냐 없냐. 반대 선발은 치리노스고요. 치리노스 역시 뭐 시즌 초반에는 아주 좋았는데 5월 이후에는 계속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4월 달 시즌 초반에는 거의 뭐 에이스 모드를 좀 달리다가 5월부터 조금 좀 힘이 빠진 건지 어쩐 건지 4점대, 5점대 찍으면서 꾸준하게 기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치리노스다. 근데 뭐 시구 돌아왔으니까 좀 좋아지길 바라는 딱 이제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상대 전적도 본인의 어떤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시즌 초반에 만났을 때는 7이닝 1실점 잘 던졌고요. 시즌 중반에 만났을 때는 5.1이닝 5실점을 한번 털렸었다. 좀 쉬고 돌아오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래도 투수의 왁구는 치리노스가 조금 낫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어제 경기도 기아가 그렇게 져놨으니 오늘 아무래도 LG 쪽으로 마음이 조금 더 가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역시나 이 경기도 이 정도 배당을 받을 경기는 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아 입장에서도 LG 입장에서도 불펜이 털린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로 오늘도 좀 빠따를 좀 치는 옥신각신하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엄대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둘 다 해볼 만한 경기다. 근데 이 배당은 납득이 안 된다. 기아 역배 프렌 8.5버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키움 대 롯데. 오늘 근데 배당들을 희한하게 줬더라. 이 경기도 왜 배당을 이렇게 줬을까? 배당을 자꾸 이렇게 냄새나게 주면 생각이 더 많아지는데 오늘 배당이 전체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가긴 해.
어제 경기는 6대 3으로 키움이 승리를 거뒀고요. 예, 일단 어제 불펜 쪽에서 조금 터졌다는 부분이 좀 아쉬울 만한 것 같고, 예, 홍민기가 어제 3실점. 롯데가 최근에 좀 많이 못 이기고 있다. 최근 10경기를 보면 키움은 2승, 롯데는 3승 이런 거고요. 그러게요. 나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 키움도 지금 와꾸가 안 좋잖아요. 그죠? 풀펜이 안 좋단 말이야. 뭐 어제 뭐 한번 이기긴 했지만. 근데 키움이 어제 한번 이기면 반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지. 뭐 니네들이 얼마나 이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솔직하게. 최근 10경기에서 2번 이기고 있는 녀석들인데. 그렇긴 그런데 오늘 세호이가 나오는데 배당을 이렇게 준다. 역시나 또 서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키움 선발은 하영민이고요. 예, 4.81 이렇게 찍고 있어요. 사실 기록만 놓고 보면 이 양반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키움 선발진이 워낙 답이 없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오면 그래도 반갑고, 예, 이 친구가 약간 딩크레머랑 느낌이 비슷해요. 예, 딩크레머도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 근데 걔도 한 번씩 꽉꽉 잘 던져주는 경기들이 있어. 이닝도 길게 먹고 그런 특징을 하영민도 가지고 있다. 기록만 넣고 봤을 때 절대 좋은 선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그냥 평범한 4옵션인데 얘는 그래도 한 번씩 뭐 콜스 풀 이런 피칭, 하이 퀄리티의 피칭을 보여주는 친구이기 때문에 1승 1승이 귀한 키움한테는 그래도 핏이 괜찮은 친구다. 이 롯데전 상대 전적도 아주 좀 재밌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작년하고 올해 롯데를 이제 5번을 만났고 올해가 이제 오늘이 6번째인데 진짜 퐁당퐁당하고 있어. 승패, 승패, 승. 오늘 이제 패배할 차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상대 전적에서도 재미나게 좀 드러나요. 잘 던진 경기는 5-1, 뭐 6-3, 7-3. 굉장히 잘 던졌죠. 이닝도 잘 먹고. 터지는 경기는 5이닝 5실점, 4.2 6실점. 중간이 없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게 하영민이다. 이게 하영민인 것 같아요, 저는. 대체적으로 성적이 좀 아쉽지만은 잘 던져주기 경기를 확 잘 던진다. 세웅이는 도대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긴 올해 진짜 연구 대상이긴 합니다. 박세웅 진짜 시즌 초반에 얘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잘 던졌잖아요. 그죠? 10경기 넘게 뭐 거의 뭐 에이스 모드를 달렸단 말이야. 너무너무 잘 던지더니만은 이제 5월 말부터 이제 자빠지기 시작하더니만은 한 7, 8경기 진짜 더럽게 못 던지고 있거든요. 그죠? 예. 최근에 그 올스타전에서 이강철 감독의 기속말도 뭐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쟤 내려줘야 되냐 어쩌냐 하면서 너무 심해요. 그죠? 예. 너무 시즌 초반에는 너무 잘했고 지금은 너무 못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중간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사실 만 7경기 정도 못 던졌으면 좀 좋아질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좋아져야 말이지. 그지? 그거 잡다가 가랑이 찢어져요. 그죠? 좋아지면 그때 연락하라고. 왜 1.48이냐고 당신이. 음. 근데 이 양반이 그래도 뭐 키움전 전적에서 조금 좀 괜찮았던 부분인데 사실 엄청 좋지도 않아. 있지 어서 오고. 작년에 5점대, 올해 3경기에서 3.75, 올해 조금 좀 낮다. 딱 그건데 그거 보고 아마 배당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예. 우리 오즈 분들은 이 상대 전적을 꽤나 좀 비중을 높게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당을 이렇게 준 것 같다. 역시 뭐 롯데가 조금 더 해볼 만한 요소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키움 봅니다. 키움. 예, 키움 역배 프렌 키움 전반 역배승 8.5바가 또 너무 맛있어 보이기는 해서 약간 고민인데 이 경기도 어제 클리 경기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그죠? 예, 클리 그게 오바를 안 볼 수가 없는 경기거든요. 그런 경기가 은근히 잘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안 들고 갔는데 오바 떴죠 어제. 딱 어제 그 경기 느낌이긴 합니다. 그죠? 선발들 둘 다 믿을 수 없고 둘 다 요즘 특징이 뭐야? 둘 다 불펜이 안 좋아요 요즘에. 그죠? 예,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빠따가 좀 꺼졌고 불펜 안 좋고 양 팀 최근 10경기 경기당 실점을 보면은 키움 6.5점, 롯데 5.5점. 오바 보겠습니다. 예, 키움 역배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보 5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예,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따봉 1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교하셔서 잘 가보시길 바라겠고 요즘 좀 억까 많이 당했는데 연승으로 한번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메이저리그 중승부 또 연타로 또 가볼 예정이니까요. 많이 또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러면 녹화는 여기까지.